들립니다. 22살 여자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죄목은 황제를 저주했다는 것. 실제론 경쟁자가 꾸민 거짓이었죠. 하지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명나라 자금성에서 후궁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가 저녁에는 시체가 되는 게 일상.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 권력을 얻지만 그 순간부터 당신은 수백 명의 여자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표적이 됩니다. 오늘은 12살 소녀가 어떻게 이 지옥에서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왜 죽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570년 검은 마차가 시골 마을에 멈춰 섭니다. 관리가 내리는데 눈빛이 도살장 주인 같았죠. 12살에서 14살 소녀들만 골랐습니다. 이유요? 어릴수록 길들이기 쉬우니까. 저항할 힘도 없고 바깥 세상 기억도 희미하니 완벽한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한 소녀가 선택됩니다. 아버지는 은 한 자루를 받고 딸을 넘겼는데 쌀 2가마니 값이었습니다. 딸 하나가 쌀 2가마니보다 못한 거죠. 마차가 출발하고 소녀는 뒤를 돌아봅니다. 어머니가 땅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고 동생들은 손을 흔들었죠. 그녀는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합니다. 절대로. 자금성 정문.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환관들이 소녀들을 한 줄로 세우고 옷을 벗깁니다.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검사받는 거죠. 피부 흠집, 발가락 모양, 치아 색깔까지. 한 소녀는 코가 약간 휘었다고 쫓겨났고 다른 소녀는 발이 크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소녀들에겐 전족이 기다립니다. 발뼈를 인위적으로 부어뜨려 작게 만드는 거죠.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꺾어 천으로 묶는데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집니다. 왜 이런 짓을? 작은 발이 아름답다는 미의 기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통제. 전족하면 제대로 걸을 수도 뛸 수도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거죠. 감염으로 죽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시체는 조용히 치워졌을 뿐입니다. 궁궐 내부는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황후, 비빙 귀인 궁녀 황후는 독립된 정각에서 매일 12가지 요리를 먹습니다. 궁녀들은 수십 명이 한 방에서 자며 묵은 죽 한 그릇이 전부죠. 의미 아시겠어요? 올라가지 못하면 죽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는 여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여자는 서서히 잊혀지다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어떤 황제는 기근을 핑계로 후궁 수백 명을 한꺼번에 굶겨 죽이기도 했죠. 이게 후궁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소녀는 1년간 궁녀로 일하며 규칙을 배웁니다. 첫째, 황제를 똑바로 쳐다보지 마라. 둘째, 선배 후궁들의 질투를 사지 마라. 셋째, 환관들에게 뇌물을 줄 준비를 해라. 넷째, 모든 사람을 믿지 마라.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배신은 생존 기술이었죠. 13살 소녀는 황제의 연회에 참석합니다. 비단 옷, 하얀 분, 빨간 입술, 진주 장식. 하지만 아무리 화려해도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수하면 끝이니까. 연회가 끝날 무렵 진이 울립니다. 황제가 온다는 신호. 모든 후궁이 무릎 꿇고 황제가 방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한 소녀를 가리켰죠. 바로 그녀였습니다. 가마에 실려 황제의 침소로 옮겨졌습니다. 전족한 발로는 걸을 수도 없었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고 그게 중요했죠. 몇 달 후 그녀는 임신합니다.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둘 다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지위가 올라갑니다. 동시에 모든 후궁의 적이 되죠. 황제의 아들을 낳은 여자는 미래의 황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은 시녀에게 먼저 맛보게 했고 밤에는 카멘 칼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한밤중 발소리가 들립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죠. 누군가 들어오려 했습니다. 칼을 움켜쥐고 준비했지만 경비 환관 소리에 침입자가 도망쳤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시녀에게 금 비녀를 줬습니다. 누가 죽이려 했는지 알아내라고. 며칠 후 답이 왔습니다. 범인은 옥비녀를 한 경쟁 후궁. 환관에게 뇌물을 줘서 암살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고발? 증거가 없습니다. 대신 더 영리한 방법을 썼죠. 황제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옥비녀 후궁이 황제를 배신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환관을 시켜 그녀의 방에 의심스러운 편지를 심었죠. 며칠 후 옥비녀 후궁은 끌려갔습니다. 비명이 궁궐을 울렸고 그녀는 처형당했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피가 묻었죠. 15살 아들을 낳습니다. 황제는 기뻐했고 그녀를 귀인으로 올려줬죠. 하지만 행복은 짧았습니다. 아들이 표적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밤 유모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기 우유에 이상한 맛이 난다고. 나중에 확인하니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아들을 궁궐 밖으로 몰래 빼돌린 겁니다. 발각되면 반역죄로 사형이었지만 궁궐에 두는 것보단 나았죠. 공식적으로 아들은 병으로 죽었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녀는 울며 장례식을 치렀지만 사실 아들은 살아있었습니다.
1580년대 역병이 궁궐을 덮칩니다. 사람들이 기침을 시작했고 며칠 후 피를 토했습니다. 환관들은 병든 후궁들을 격리시켰는데 격리는 사실상 사형 선고였습니다. 음식도 약도 주지 않았거든요. 비명소리가 점점 약해지다 멈췄습니다. 시체는 밤중에 치워졌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인공도 병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곧 격리되고 그 다음엔 죽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금을 모두 환관에게 주고 약을 구해달라 했죠. 환관은 위험을 무릅쓰고 궁궐 밖에서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몇 주간 버텼고 기적처럼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병은 그녀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전족한 발은 감염되어 고름이 흘렀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인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40대 같았죠. 22살 마지막 시련이 찾아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새 후궁이 그녀를 고발했습니다. 황제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거죠. 완전히 거짓이었지만 그녀의 방에서 수상한 부적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심어놓은 겁니다. 체포되어 광장으로 끌려갔고 형리가 칼을 들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때 충성스러운 시녀가 달려들어왔습니다. 편지를 들고 진주 귀건이 후궁이 환관에게 뇌물을 주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제의 어머니가 읽었습니다. 침묵, 그리고 칼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니라 진주 귀걸이 후궁의 목이었죠. 피가 튀었고 비명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병이 다시 악화됐고 이번엔 약도 소용없었죠. 25살 그녀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봅니다. 13년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12살 소녀였던 자신, 첫 번째 밤 아들을 낳던 날, 수없이 많은 음모와 배신들. 살아남았지만 무엇을 얻었을까요? 권력? 아니요. 행복?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 숨 쉬는 것뿐이었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궁궐 밖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그게 그녀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눈이 감겼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시체는 조용히 치워졌고 기록에는 이름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 중 한 명의 후궁이었을 뿐. 명나라 후궁 제도는 276년간 계속됐습니다. 만력제 시대에 후궁이 2만 명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중 황제가 직접 만난 여자는 100명도 안 됐죠. 나머지는 평생 황제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늙어 죽었습니다. 어떤 후궁은 70살까지 살았는데 60년을 궁궐에 갇혀 지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 모습도 기억 못했죠. 1644년 명나라가 망했을 때 후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쫓겨났습니다. 60년을 궁궐에서 산 여자가 갑자기 바깥 세상으로 내던져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몰랐죠. 많은 여자가 거지가 됐고 굶어 죽었습니다. 궁궐은 지옥이었지만 그들이 아는 유일한 세계였으니까요. 수만 명의 여자들이 평생을 이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룬 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에 이름도 남기지 못했고 고통은 잊혀졌습니다. 황제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이었을 뿐이죠. 그들의 삶은 낭비됐고 죽음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이 집중되고 인간이 도구로 취급되는 시스템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니까요.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